여기서 말하는 요즘은 캠프에 꼼수에 민감해진 갇힌 시대이니까 백원우 전 의원이고요. 내 몸에 처음 접하는 핵심 기사는 인사가 안철수 특별히 더 신경 양보를 쓴 제기했다고 편이에요. 하는데 이거는 한국일보의 기사에 나온 익명의 핵심 인사입니다. 진지하지만 따뜻하게 기분 좋게 저는 지금 신비람을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백유정근 선언 및 후보직 사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비록 새정치의 꿈은 잠시 미루어지겠지만 저 안철수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신 고마움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국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활짝 꼭 피우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만 제게 주어진 시대와 역사의 소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몸을 던져 계속 그 길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캠프 동료들, 직장까지 휴직하고 학교까지 쉬면서 저를 위해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안철수 생각, 받들기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문제는 안 후보가 제시한 새 정치 과제를 기성 정치권이 고스란히 넘겨받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성 정치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공동의 적이었던 안철수의 퇴장에 한숨 돌릴 계제가 아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대선의 승자가 되더라도
안철수의 등장으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양당은 선거 때마다 국회를 선진화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이번 양측이 안풍에 몰려 내놓은 정치 쇄신안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당이 합의했던 11월 22일까지 예산안 처리 약속도 이미 어긴 상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안철수 후보 앞에서는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에게는 안철수 후보가 공공의 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만든 새로운 정치라는 벽을 갖다가 어떻게 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불과 바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말뿐인 정치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자 마치 안철수 후보가 말한 새로운 정치가 지상 최고의 가치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싹 바뀐 거죠. 이제 두 후보는 누가 대선 승자가 되느냐뿐 아니라 누가 안철수로 상징되어 온 새 정치 숙제를 풀 것이냐도 과제다.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몸집이 더 커진 제2, 제3의 안철수가 기성 정치판을 정말로 뒤엎어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이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새로운 정치라는 이념이 앞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이런 평범한 기사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결국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후보 앞에서는 그냥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다 썩었다. 라고 얘기하는 양비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라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투표율로 이어지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얻을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쪽에서는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양비론을 항상 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정치 같은 건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썩었다. 모두 썩은 정치이기 때문에 니들이 투표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 끄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자주 써먹는 전략인데요. 이 고전적인 전략을 갖다가 이번에도 또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TV 뉴스인데요. 조선일보 기사뿐만 아니라 조선TV 뉴스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뉴스라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철수, 문재인의 분노와 회의 느꼈다. TV 토론 후 신뢰 사라져. 란 제목의 뉴스입니다. 11월 24일자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것 아마 안철수 후보가 왜 양보를 하지 일방적으로 사퇴했느냐 이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단일화 파트너로 손을 잡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왜 그랬는지 이 강상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TV 토론을 앞두고 참모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책 한 권 분량의 친노 공격 자료를 건넸습니다. 민주당의 조직동원 증거와 이해찬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비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 인터뷰 같았다는 조롱을 들은 평이한 정책 질의를 벌였습니다. 성장이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쉬운 질문만 했냐고 참모들이 묻자 안 후보는 함께할 사람이니 문 후보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후보가 보여준 존중과 예의에 돌아온 건 가차없는 공격과 멸시였습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발언하는 도중 코를 풀거나 가치연대 상대를 이명박 정부에 빗댔습니다. 지금 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건 누가 되더라도 실천하자고 함께 만든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해 문 후보가 두 주장을 모두 포용했다며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대목이었습니다.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표현으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안 후보님 측에서는 그 조정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안 후보는 당시 분노와 회의를 느꼈다고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새정치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후 여론조사 문항 협상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적합도 조사 방식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기는 후보를 고르도록 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사퇴 선언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당수를 뽑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기는 끝내 거부하고 대신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이 TV조선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이 정말 격한 논쟁이 벌어졌던 TV토론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막말을 하고 비매너적인 행동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모욕감을 느껴서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그런 내용처럼 들리는데요. 비록 18%의 시청률밖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TV토론을 직접 들어본 분들이라면 이 TV조선의 뉴스가 얼마나 왜곡된 뉴스인가를 갖다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과는 전혀 다른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논쟁이 아닌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가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의 토론이었는데요. 그런 토론을 갖다가 기존의 막말과 인신공격이 오간 그런 토론이란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TV토론 후 분노와 회의를 느꼈다고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가까운 지인이 누구일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 중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부동층이 많은 때에 이런 뉴스는 매우 민감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처가 확실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그냥 단순히 안철수 후보의 가까운 지인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갖다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안철수 사퇴 긍정적 50%, 부정적 38%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6일자 기사인데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50.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이란 평가는 37.8%였다. 안철수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20대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이 44.9%로 긍정적 평가 46.7%와 엇비슷했다. 적극 지지층일수록 안철수 후보의 전격 사퇴에 대한 실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긍정적 평가가 65.2%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로 인한 극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이 12%이며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이 18%다. 이전과 별 차이 없다는 답은 60.4%였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선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이 21.3%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 중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사실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100% 승리할 수 있다는 후보 단일화 대세론이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후보 단일화 대세론을 갖다가 꺾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안철수 기꺼이 화살 맞는데 민주 메스껍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6일자 기사인데요. 민주통합당의 비주류에서 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김영환 의원은 트위터에서 대선 일기라는 글을 올리고 지금이라도 안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양보를 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단일화를 내세우면서도 양보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주영 의원은 4.11 총선에서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뿌렸고 이제 그 좋았던 12월 대선 승리 가능성에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찬물을 끼얹어 버린 자들이야말로 제명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노무현계의 한 의원도 김 의원 발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 친노와 비친노로 나뉘는 이 세력 간의 갈등을 갖다가 은근슬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언뜻 보기에는 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친노와 비친노 간을 갖다가 대립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친노가 득세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지적됐고 그 결과 그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친노 세력이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소수 비주류 의원들의 지도부 비판 내용을 갖다가 기사화해서 다시 친노가 지금 아직도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고 구태 정치를 일삼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민주당과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쇄신해야 단일화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갖다가 기사에서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보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층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 위해서 쓰여진 기사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안철수 측, 협상 과정에서 문 측에 많이 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정말 아주 웃기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 안철수, 문 그렇게 더티할 줄 몰랐다라는 제목의 정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진보 마이너인 프레스바이블에서 이 기사의 제목을 문제 삼으면서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화일보의 이 기사를 갖다가 맹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갖다가 수정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문 그렇게 더티할 줄 몰랐다. 이거에서 안철수 측, 협상 과정에서 문 측에 많이 당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확 변했죠.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에 대단히 섭섭하다는 생각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측근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측에 더티하다라면서까지 배신감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TV조선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고 그냥 안철수 후보 측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카드라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TV조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화일보에서는 TV토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더티함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서로 엇박자를 냈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안철수의 친절해진 새누리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새누리당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언급이 친절해졌다. 후보 사퇴 직전까지 날선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존재 이유는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이었다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셨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온도차는 있지만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공식 언급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변화는 안철수 지지층의 지지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이들이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친절은 안철수 지지층과 문재인 후보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일종의
갈리치기 전술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풋내기라는 둥,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는 둥 온갖 모욕적인 비판을 일삼았었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자마자 조선일보가 그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가 정말 높은 이상을 가진 정치였다고 갑자기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이나 문화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안철수 후보 지지자였던 부동층에게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주입시키고 그 사이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시키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를 갖다 띄우면서 그 부동층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갖다가 내일신문이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안철수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7일자 칼럼인데요. 지난 1년에 걸쳐 국민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에너지원으로 거세게 잃었던 안철수 바람은 이미 기존 정치 판도에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안철수 전 후보 자신도 그 기간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중석에서 본 정치와 링 위에 올라 직접 부딪힌 현실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추동한 정치 혁신을 실제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정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겨울은 선수가 근력을 키우기 좋은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은 안철수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하고 물음표인데요. 기사 내용에서 그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현실 정치에 도전해서 일시적인 좌절을 경험했지만은 이 경험이 그를 더욱 훌륭한 정치인으로 살찌울 것이라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현실 정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치 혁신을 현실에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근육을 갖다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의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는 백의종군 선언과 후보 사퇴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안철수 후보의 백의종군 선언으로 실망감에 빠진 많은 분들이 한국일보가 말하는 이 기사 내용처럼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란 걸 갖다가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여전히 안철수가 열세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5일자 기사인데요.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격 사퇴했지만 대선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안철수와 그의 지지층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박빙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 무당파층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경쟁이 매우 박빙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리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은 여전히 이번 대선의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정치 변화가 시작됐고 대선 구도 역시 그 안철수 바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만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을 온전히 포용하기 어렵다. 안철수 전 후보와 합의한 새정치, 경제민주화, 복지 등 정책 연대에 대한 실천 의지가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을 엮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던 정책 연대를 갖다가 문재인 후보가 계속 이어나가야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갖다가 온전히 자신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둘 중 누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패배한 후보와 함께 계속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경향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연대를 펼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한데 뭉치자는 거죠. 1930년대 미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뉴딜 연합과 같은 그런 진보 단일 세력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러한 진보 단일 세력이 형성돼야만 새로운 정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안철수에서 박근혜로 전향한 척하자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일베 게시판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였다가 박근혜 쪽으로 전향한 척하자는 내용의 여론조작 동료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기사는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일일베스트 저장소, 그러니까 소위 일베라고 부르죠. 그 일베에 여론조작 동료 글이 나온 걸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 일베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이 시점 우리들이 취할 코스프레는 두 가지로 나님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1. 안바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찍는 쪽으로 전향.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후보 쪽으로 전향한 척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성향을 보이는 리플에다가 새누리당 알밥 새끼 이간질하려고 고생이네 쯧쯧이라고 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가 안철수 후보의 백의종군 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글을 쓴 사람의 글에다가 너는 새누리당의 알바지 이간질하지 마! 라고 이렇게 욕하는 댓글을 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자, 그러니까는 안철수 후보에서 박근혜 후보로 전향한 듯한 글을 썼을 때는 리플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동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서 박근혜 후보 쪽으로 지지를 옮긴 사람의 글에다가 새누리당의 알바라고 욕하는 글을 썼을 때는 자신이 알바 취급을 당해서 그게 기분이 나빠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더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두 가지 타입의 리플을 갖다가 기사나 각종 커뮤니티에 남기라고 여론조작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일베에 올라왔는데요. 일베가 평소에 여론조작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글을 보니까 진짜 매우 교활하게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베의 여론조작 동료 글에 쓰여있는 내용처럼 리플이 달린 글을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댓글로 보기도 했고요. 매우 광범위하게 이러한 여론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모인 일베에서만 공공연하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일베가 아닌 다른 특정 집단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넓게 퍼져 있어서 그러한 여론조작 동료 글을 읽은 대다수 사람들이 여론조작에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사이의 이간질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일베의 여론조작 동료 글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안철수 후보 백의종군 선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 지금 이 일베의 여론조작 동료 글에 나온 그 예문과 비슷한 글이 있는가를 갖다가 항상 염두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론조작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왜 울면서 떠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말 쓰레기 기사인데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정말 발가락으로 쓴 듯한 이런 기사가 네이버 캐스트에 올라서 네이버 메인에 당당하게 링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라는 네이버가 스스로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정말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철수 후보는 울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울보였다. 계속 울면서 보채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했다. 필자의 생각에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징징거리기 시작한 것은 11월 14일 조창 기도회 때부터였다. 그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어느 교회보다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곳이다. 이 기도회에 안철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안철수가 불참한 것을 보고 필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안철수는 끝났구나. 이제 막 일생일대의 중대사를 앞두고 타이틀 매치를 벌이려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했는데 안철수는 불참한 셈이다.
파티에 초청받았지만 성질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닮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닮았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과 안철수 후보가 순복음교회의 조창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게 왜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닮은 것인지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느끼기에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 조창기도에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가 조창기도에 결석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기사를 쓴 심재율 뉴데일리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인가를 갖다가 이 대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조창기도회를 갖다가 결석한 게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순복음교회가 보이지 않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집단인데 너는 왜 그 집단에 끼지 않느냐.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지 않은 건데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까마귀가 백로 보고 너 참 더러운 놈이다라고 욕하고 있는 셈이죠. 안철수 후보와 이 심재율 논설위원이란 사람의 힘에 대한 가치지향점이 다른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재율 논설위원이란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예상되는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안철수 후보는 비리로 얼룩진 순복음교회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이며 힘이며 중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끝까지 자기애에 빠진 에고이스트. 안철수는 줄곧 울어댔다. 21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는 문재인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사퇴 선언 역시 자기중심적인 변명과 핑계와 울분과 좌절의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무슨 인생의 패배자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면은 인간의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는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매우 불합리한 모습, 약점, 숨기고픈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인정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타인 또는 다른 것에다가 투사시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단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넌 왜 그따위 단점을 갖고 있냐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어 기제가 이 심재율 논설위원이란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재율 논설위원에게 자기에 빠진 에고이스트적인 울분과 좌절의 기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 어린 기자회견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XX 눈엔 세상 전부가 XX처럼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너무 삐뚤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안철수의 좌절은 젊은이의 좌절을 닮았다. 안철수는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자기가 이룩한 성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는 사회의 첫 발을 디딘 초년생과 매우 닮았다. 그의 분노는 젊은이들의 분노이고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트와 같은 성향도 지금 사회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30, 40대의 그것과 닮았다. 그렇게 안철수가 떠난 그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젊거나 혹은 겉모습은 중년이지만 아직도 어린 수백만 명의 혹은 수천만 명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읽어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소리죠, 그냥. 이 심재율 논설위원이란 사람은 매우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만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저 위 하늘에서 지상을 갖다가 내려다 본다는 듯이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그러한 가치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란 거는 지지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순복음교회 조창기도회 같은 데를 갖다가 참석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치기 어린 어린아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갖다가 모두 싸그리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은 다 어차피 뻔한 거야. 다들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기득권과 보수 그리고 구태에 저항하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갖다가 개척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두 치기 어린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외치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도전한 것 자체도 그래서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순복음교회 같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굴종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구태 정치가 이 사람에게는 어른의 정치, 현명한 정치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스의 기사인데요. 부동층에 주목한 언론들, 조선은 교묘한 이간질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미디어스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백의정군 선언 및 대통령 후보 사태에 관한 기사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각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스는 기사 제목이 안철수 사태로 끝나는지 아니면은 백의종군을 부각시켰는지에 따라서 기사를 갖다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바탕에 깔린 기사고, 안철수 사태라고 쓰여진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큰 실망을 해서 사퇴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오 안철수 후보직 사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이렇게 썼고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정권교체 위에 백의종군 안철수 후보 사퇴라고 썼고요. 동아일보는 안철수 사퇴 박근혜 문재인 맞대결 구도로라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경향신문이나 국민일보는 백의종군이란 말을 넣었는데 동아일보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안철수 정권교체 위에 백의종군 후보 사퇴라는 기사 제목을 썼고요. 세계일보는 안철수 전격 사퇴 대선 박근혜 문재인 대결 구도라고 기사를 썼네요. 세계일보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백의종군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기사 제목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안철수 66일 만에 사퇴, 이젠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이라고 기사 제목을 썼는데요. 조선일보 역시 백의종군이란 말을 뺀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사퇴 박근혜 문재인 대결로라는 제목인데요.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와 마찬가지로 백의종군이란 말을 갖다가 넣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이제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면요. 한겨레신문은 안철수 정권교체 위에 백의종군이라는 기사 제목을 썼고요. 한국일보는 안철수 전격 사퇴, 정권교체 백의종군이라는 제목을 썼네요. 이렇게 제목에 쓰여진 특정 표현만 살펴봐도 그 신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얘기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백의종군의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백의종군이란 말을 쏙 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는 백의종군이란 말을 제목에 넣고 있는 것이고요. 미디어스가 미디어 비평을 하는 언론으로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10분 해낸 아주 좋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 문재인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 사퇴의 원인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이간질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몰아낸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모두 똑같은 구태정치일 뿐이라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을 새누리당과 다름없는 구태정당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정권교체의 여부가 아직도 안철수 후보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간질로 부동층을 끌어들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와 일베의 여론조작 등을 갖다가 소개하고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백의종군 선언으로 대선 전국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만을 위한 단일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문재인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과 결합해서 1930년대 미국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뉴딜 연합과 같은 진보 세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화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백의종군 선언으로 후보 단일화는 끝이 났지만 대통령 선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역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닌 시작이란 사실을 갖다가 상기하면서 지금의 이 시작을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갖다가 고민하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아닌 소중한 투표권을 가진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이 늦은 새벽에 이렇게 신비남을 녹음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이런 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대선까지 앞으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어떻게 변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결정된다는 걸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